하시면 됩니다. 불러서요?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휴일인데도 휴일보다 더 재밌고 더 좋은 시간을 가지게 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 논술과 설교를 준비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힘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 우리 모두를 각자 안수해 주시고 우리의 모임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 강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이제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시간이 5시까지 해서요. 근데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해야 되는 양이 좀 있는데 양이 많다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5과목을 하잖아요. 목사교실에서. 근데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사실 어느 한 과목도 통합교단에서 그 쉬운 과목이 하나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방심을 하면 우리가 반드시 그 앞에 객관식에서도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한 3과목 있잖아요. 성경이라든지 헌법이라든지 또 교회사라든지 어느 과목도 우리가 방심을 하면 사실 떨어집니다. 거기서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정상적으로 공부를 해왔고 잘 탄탄하게 잘 해왔습니다. 그리고 김홍철 전도사님의 그 지혜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객관식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면 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논술하고 설교인데요. 이거는 진짜 이게 정말 변수가 사실 많습니다. 이게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요게요, 이제 주관식으로 나오는데 그 틀을 안 익히면은 그 짧은 시간에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도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게 논술하고 설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더 논술하고 설교 중에 더 사실 난이도가 높은 것은 논술입니다. 설교는 사실 3일만 줘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 하고 있기 때문에 엉터리로 하는 설교지만 우리 매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금방 우리가 하는 게 가능한 시험 수험 준비를 전환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설교는 논술은 좀 더 시스템을 갖춰서 해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하는 거는 논술하고 설교를 위한 완전한 시스템을 갖추고요. 그리고 그 완전한 시스템을 오늘 그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에 해서 하는 겁니다. 그 실제로 막 적어보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적어보는 거 이전에 우리가 머리를 쓰고 어떻게 하는지 제 말을 들으면 적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알게 되실 겁니다. 적는 건 몇 번만 하셔도 손글씨는 몇 번만 하셔도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목사고시의 합격률은 40% 약 45%가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합격률은 아마 제가 봤을 때 100%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논술하고 설교의 그 폴더를 하나 이따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가 논술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사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중요 성경 구절이에요. 사실은 그 3과목에서 중요 성경 구절을 논술이나 설교에서는 써야 되고 그거를 중요 성경 구절은 3점입니다. 설교 같은 경우 플러스 3을 받습니다. 암송을 쓰면 한 개마다 개당. 그리고 그 중요 성경 구절이 성경에서는 우리 장시대 암송 같은 경우는 해마다 어마어마하게 그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암송 그 시스템을 여러분들 갖춰주고 그걸 듣든 안 듣든 항상 볼 수 있도록 맞다 하면 위젯으로 해놔가지고 그렇게 위젯이 여기 있잖아요. 저기 위젯이 딱 클릭하면은 바로 뜹니다. 이렇게 제가 또안 뜨잖아요. 또 더블 클릭해야 되나? 이렇게 바로 뜨기 때문에 이걸 랜덤으로 하시든 여러분들이 그냥 하시든 하게 될 것이고 이거 소리로 하시면 제가 같은 건 2개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다음 곡 하시면 같은 노래를 2번 듣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계속 암송을 하든 안 듣든 저도 소리를 들을 때는 많지 않은데 그냥 꺼놓고 많이 틀어놔요. 그냥 자꾸 보려고 이걸 플러스 3점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갖다가 각다가 쓰면 이걸로 설교해서 예를 들자면
각 달랑마다 썼잖아요. 이걸로 플러스 3.3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까지 합쳐 그러니까 이걸 계속 외우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근데 사실 성경 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지 않은데요. 그 암성이 외울 게 사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제일 적은 게 장신대 암성이죠. 140개밖에 안 되니까. 넓혀놓고 나면 1급, 2급, 3급, 4급 해가지고 자료도 너무 많더라고. 홈페이지들 가보면 옥사고시 홈페이지 가보면 너무 자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장신대 암성으로 140개 깔끔하게 끝내자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고요. 계속 이렇게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갑니다. 이따 시스템 알송으로 해야 되는데요. 이따 시스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논술하고 설교가요. 이게 굉장히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논술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자료가 제가 6개가 지금 나갔습니다. 그거 자료 지금 강의 편의상 그 자료의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여기다 매일 경제신문 거 1번이라고 좀 붙여주십시오. 빨리 말씀드릴게요. 1번이라고 큰 칠박하게 써주십시오. 그 다음에 요거 논술 목차죠. 여기 2번으로 하죠. 이거 2번 논술 요거 2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요거 3번으로 하겠습니다. 3번. 자, 작은 종이 제가 말한 겁니다. 큰 종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 4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 4번. 교회 갱신에 대한 목회 사역. 여기 1996년도 기출인 것 같은데요. 이거 5번 할게요. 5번.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 논하시 6번. 이렇게 해서 6개 1, 2, 3, 4, 5, 6으로 하겠습니다. 설교 여러분 지금 논술만 논해서 하겠습니다. 논술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우리 정한동 목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중요한 요소요? 네. 한 가지만 다 꼽아 주십시오. 객관성을 유지하는 거니까요. 논술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 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론 보는 결론. 네. 서론 보는 결론에 뭐? 그다음에 시작할 때는 왜그 논술을 쓰는지, 논지나 문제점, 왜 그 글을 쓰는 이유, 네, 알겠습니다. 주장 받침내, 그다음에 나의 주장. 역시 날카로우십니다. 그다음에 김유진 전사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논지 일관성. 네? 논지 일관성? 영어로는 뭔가요 이게? consistency. 제가 봤을 때 coherence란 말이 될 것 같은데. coherence 아닌가요? 영문과. 응? 영문과. 영문가요? 저견을 하겠습니다. 저견을 취소하겠습니다. 말 잘못했다 큰일 납니다. 오히려 잘 안 나오네. 진한 거 저번 주에 내 내가요. 근데 쓰면 안 되네. consistency라고 말한다. 근데 쓰잖아요, 맞죠? 자, 이 모든 것들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보니까 각자가 이제 사고 방식도 알 수가 있고 이 중요한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의도에서 이 질문을 알렸는가 하면은 시간 싸움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올해는 한 1,300명 냈죠. 근데 예년에 보면 1,500명, 1,600명이 나오는데 채점을 할 때 여러분 다 완성된 답안지가 몇 %일 것 같습니까? 완성된 답안지가 50%밖에 안 된다는 5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결론적으로 뭔가 하면 서론 본론 구조 속에서 일관성 있게 논제 일관성 가지고 객관성 가지고 다 쓰면 우리가 합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논술하고 설교가 시간이 객관식보다 10분 더 줘도 1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근데 현장에서 뭐 시험지 확인하고 뭐 이러고 나면 우리가 50분밖에 안 주어지고 잘못해서 그 목사님 감동하시는 목사님 성질 잘못 건드리면 잔소리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40분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게 몇 분이씩 30분에서 약 40분 안에 우리가 최대 40분 안에 연습하라 이런 말들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멤버 목사님 마찬가지고 우리
성순성 목사님 마찬가지로 30분 정도에 끝내라고 이런 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최대 40분. 그러니까 우리가 40분 안에 글을 쓰도록 그걸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40분 만에 쓰면은 사실 앞에 나가서 우리가 그 목차도 잡고 해야 되잖아요. 저기 문제가 주어졌는데 목차를 잡지 않습니까? 거기다 시간 주는 것도 사실 목차를 잡는데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데 5분밖에 못 쓴다는 거지. 5분보다 더 목차를 잡으면 떨어진다는 거지. 이게 길어가지고. 그래서 특정 내용들 프레임이 다 있어야 돼. 우리한테 다 가져가지고 쫙 바로 적어야지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시스템을 갖출 것이고요. 이렇게 할 것입니다. 기출 문제도 좀 구경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자료 한 개 이제 1번 볼까요? 사실 1번은 최근 며칠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일주일도 안 된 따끈따끈한 기사인데요. 제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가 우리가 기왕 논술하고 설교 준비한 우리가 글로 사실 먹고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걸 말로 풀어서 설교를 하긴 하지만 결론은 우리가 글로 먹고 사는 사람이 글쓰기에 대한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알려보자는 취지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글쓰기가 어떤 것이구나, 그걸 어떻게 써야 되지 하는 근본적인 많은 요소들을 점검할 수 있는 그 기사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우리가 있잖아요. 이걸 한번 좀 천천히 읽어볼 필요가 있고요. 이 자리에서는 저기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읽을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자, 근데 다만 1번의 1페이지에 1번 교재 1페이지에 위에서 이제 한 논리 근거 제시 약해로 나오죠. 글 논리 전개 근거 제시 약해. 거기 별표 5개 제가 해놓은 거 있잖아요. 우리 오늘은 여기서 우리 현장에서는 이것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글을 논리 전개하고요, 근거를 제시하고 하는 요 연습을 우리가 설교 논술 시간에 이게 좀 우리한테 핵심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 다들 다 잘 안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저도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앞에 여기서 앉아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제가 정말 너무 부담도 되고 여러분 집단 지성이 많이 우리가 지성을 모으는 게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왜 앉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김홍철 전도사님 핏바람 먹으러 온 건데 이게 진짜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번 페이지 3번을 보시면 1번 교재 3페이지를 보세요. 3페이지. 지금 다 교재는 다 있으십니까? 자료 6개 다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말하세요, 저한테. 김홍철 전도사 6개 없죠, 근데. 자료 6개 다 있나요? 똑같아. 다 있나요? 3페이지에 보면 아래에 매일경제 허락을 받지 않고 여기 이제 무단전제 재배포 금지라고 별표 있죠, 별표. 그런데 제가 이제 매일경제 허락을 받지 않고 가져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 여기 사실 여기 써져 있는 이 자료들이요, 그러니까 5번, 6번 이런 자료들이 사실 이분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5번, 6번 제가 왜 갖고 왔는가 하면요, 이게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분석해볼 텐데요, 허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건 합격 답안지고요. 이렇게 쓰면 합격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이 몇 분만에 썼는가 30분 만에 쓴 거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좀 너무 빨리 쓴 거라서 좀 거칠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어디를 어떻게 닮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되는지 오늘 그런 것들 계속 해나갈 거예요, 이따가 읽으면서. 근데 보세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30분만 이런 걸 썼다는 게. 읽어보진 않았지만 근데 이게 탁탁탁 맞아요. 제가 사실 논술 교재를 제가 김홍철 전도사님만 빗바라먹고 있는 게 아니라 3군데 가서 배우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제가 3군데 가서 이제 배우고 있는데 그 2분은 이제 성순성 목사님도 그렇고 또 제가 딴 데서 배우는 그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 성순성 목사님이 견해를 무시하지 못해. 이분이 공부를 영적에서 하도 많이 해가지고 참 잘 알아요. 많은 면을.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평생 한 데다가 지금도 한 박사가 밟고 있잖아요. 그래요? 근데 어떤 그분들이 이거 가르치면서 논술과 설교를 가르치면서요, 희한한 똑같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멤버 목사님은 좀 다른 틀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강의는 안 들어봤지만 아마 다른 틀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수성 목사님 다른 분은 제가
똑같은 어떤 형식을 말하고 있는데, 근데 그 형식이요 너무나 저희한테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용해가지고 우리가 이 틀을 따라가자. 성수석 목사님도 항상 그거 가르쳐서 그 틀을 가르쳐 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성수석 목사님이 그 틀을 발견한 지가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수석 목사님 목사고시 2013년도에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온 지가 많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자료 속에 성수석 목사님 자신이 당신께서 가르치는 그 틀대로 된 글이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그리고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걸 합격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 같은 경우에 특히 이렇게 써가지고 물론 합격은 가겠죠. 합격 가능한데 논지의 일관성이나 어떤 사고 구조에서 이걸 썼는지 학생들이 쓴 것도 있고 성수석 목사님 쓴 것도 있는데요. 이 교재 같은 경우에 이게 진짜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40분만 한 장에 써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멤버 교재 같은 경우에는요, 이분도 자기만의 굉장히 논술과 설교 실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강의 들어보면 사람들이 감탄을 해요. 이분은 저는 안 들어봤지만, 그런데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책 양이 너무 많다는 게 아니라 설교 모범 답안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저기 논술 설교, 논술 답안이요. 여기 보면 예를 들자면 논술 굉장히 좋은 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인쇄체로 서론을 갖다 12줄, 15줄 썼나? 뭐 항상 이런 식이에요. 서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현장에 다 쓰겠냐 말이죠. 또 딴 거 볼까요? 딴 거 볼게요. 책 좋은 책입니다. 리멤버 좋은 책입니다. 요거는 괜찮네. 아무튼 요거는 요 정도 분량의 서론을 우리가 쓸 수 있거든요. 요만큼인데 요 정도에서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책에 나온 서론이요, 이거는 훨씬 길어요. 훨씬. 서론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서 쓰기에 적합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지금 갖춰놓고 그 시스템이 학문적으로나 성수석 목사님한테 강의 가서 배워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좋은 시스템이라서 우리가 그걸 계속 우리가 남은 4주 동안 우리 그것을 계속 연습해 나갈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굉장히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굉장히 학문적인 방법이고 그 근거들은 나중에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까 긴장감 조성을 위해서 기출문제 몇 개만 구경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논술 기출문제 518페이지 구경 좀 하겠습니다. 519페이지 보도록 하죠. 519페이지 가장 최근 문제부터. 자, 논술 보면은 2019년도 문제. 19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민족의 동반자로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자, 김홍철 전도사님 이거 어떻게 써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그 33월 8월절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저는 과거 현재 미래로 쓰면 제일 편한 건 과거 현재 미래로 써야 되는데 3.1운동 때 당시에는 기독교가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근데 현재는 과거에는 어떻고 현재는 어떻게 했는데 미래는 앞으로 이렇게 해서 3.1운동 시점에서의 한국교회 영향이 회복되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역시 김홍철 전도사님이 말하는 게 진짜 뭐가 알맹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참 이게 써야 되는 걸 뭔가 말하는 거 뭘 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서로의 집단지성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이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서로의 것들을 이제 제가 강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나왔을 때 잘 받아 적어 놓으시고 이렇게 계속 흡수하면서 우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저런 식으로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저 김윤진 선생님도 좀 의견 좀 나눠주시죠. 어떻게 써야 될까요?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현장에 가면 우리 기억이 난다는 것입니다. 얘기하는 게. 삼일 운동이라는 건 결국에는 대사회적인 운동이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몰입된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운동인데, 그때 보면 어떻게 민족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의 절반 정도가 그리스도인이었다. 과연 우리가 지금 한국을 살펴봤을 때 그런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그걸 이제 본론 현황에 쓰면 되고, 그 문제점을 좀 구체적으로 쓰면 되는 거죠. 세습이라든지 아니면 뭐 독재자들의 뭐 성적인 문제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봐도 굉장히 도덕적 기준이 목회자에 대한 그런 기준이 높은데, 전혀 이제 일반 사람도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목회자들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뉴스에 노출이 됐을 때 이제 놀라지도 않잖아요. 처음에 그런 얘기가 나오면 놀랐지만 이제는 그런 얘기 보면은 그냥 그렇구나. 뭐 선교지에서도 목사님들이 취행하고 있는 파리에서도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런 것이 문제점은 좀 구체적인 예를 몇 개 나눠서 쓰면 될 것 같고, 대안으로는 결국 대안이 뭐 있겠어요. 저희 대안은 결국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가운데 양을 보낸 같이 함이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뭘 자꾸 이제 성취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김용철 목사님 전도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교회에서 죽는 거잖아요. 몰살을 하라만 해라. 여자가 전도사님이 못하는 걸 일단 다 해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가서 뭘 자꾸 잘하려고 그러고 교회를 키우고 뭐 이런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내가 나에게 맡겨준 자리에서 죽는 것이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나아가는 그동안 우리가 순교자들의 피로 살았다면은 이제 우리가 좀 그런 씨앗의 역할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코멘트 이따가 드리고요. 정말 좋은 의견 되게 많이 말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정한웅 목사님도 간단하게 좀 말해주시죠. 한국 네. 교회가 나아갈 때 방향. 그냥 어떤 내용보다도 아까 다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방향이 이제 방향을 본론으로 잡으면 본론 부분에 대안하고 문제점, 뭐 현황 이런 게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것에 대한 논술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의 현황을 제시해야 되고, 그 현황 가운데 문제점을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제기해야 되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지금 현황, 문제점, 대안 이 세 가지가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방향을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안을 다시 이렇게 본론에서 발췌해가지고 결론으로 이렇게 매듭짓는 그런 형식으로 그냥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내용보다도 형식을 제가 김윤희 전도사님 잠깐 나가셔가지고 진짜 중요한 얘기 딱 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네, 잠깐 스톱할까요? 네? 아닙니다. 일시정지. 스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딴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게 사실 참 많은 것을 말해주는 문제, 기출 문제라는 게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김윤희 전도사님 이따가 오면 말해야 되기 때문에 네. 96년 문제 우리 한번 보죠. 브레인스토밍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없네요. 여기 안 나와 있구나. 동성애는
우리 했었잖아요. 아니 96년도 문제, 1996년도 96년. 이거 보면 기출 문제 너무 중요하니까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김주선 96년도 문제가 안 나오는구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지전 도사님이 사실 성문성 목사님 강의 다 왔었습니다. 논술 때. 근데 가장 중요한 프레임을 이야기할 때 화장실 가셨거든요. 근데 그걸 못 듣고는 계속 헤매시더라고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96년도 어떤 문제가 나왔는가 하면은 교회 갱신에 대한 목회사역은 무엇인가, 교회 갱신에 대한 목회사역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5번 제가 좀 5번 자료예요. 5번 자료 96년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되게 웃기는 게 뭔가 하면은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사역이라고 써야 되잖아요. 주부 앞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엉성하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게 5번 자료예요. 5번 자료 기출 문제를 누가 모범 답안을 써주셨는데 제가 지금 훔쳐온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개인 카톡방을 갖다가 좀 우리끼리만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이번에 시험 같이 볼 사람이에요, 저희랑. 근데 너무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여자. 네, 여잔데요. 네, 그래서 무서운 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가 사실 결국에 돌아서 그분한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좀 그렇잖아요. 무단으로 여기만 딱 네, 제한. 우리만 딱 하고. 그리고 사실 합격률이 높은 시험이 아닙니다. 이게 자료를 풀면은 상대가 보시면 저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여기 나온 수고를 안 했는데 왜 나눠줍니까? 그 자료를 오면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뿌릴 필요가 한 개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붙어야 됩니다. 아무튼 96년도 문제를 이따 분석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 많은 기출 문제들을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2018년도 문제 놔두고 2017년도 문제 있잖아요. 사실 이게 보면 지문을 제시한 특이한 문제였어요. 근데 사실은 2018년도 문제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 유출이 되는 바람에 현장에서 바뀌어서 지금 2018년도 문제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2018년도 문제도 지문 제시형이었습니다. 원래 유출된 문제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문 제시형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약간 열어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5년도 보세요. 2015년도 문제 보시면 2단의 동향이죠. 네. 근데 2016년도 문제는 무엇입니까? 2단 동향이죠. 네. 근데 목사님들이 보면 이게 좀 웃기는 게 어떤 기출 문제는 그 전 문제를 피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사실이나 많은 시험들에서 그래도 근데 이거 보면 그 전 문제를 정말 열심히 받아야 됩니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 전 문제랑 무슨 말이세요? 2015년도 2단 나오니까 2016년도 2단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지문 제시형 나오니까 2018년도 사실 지문 제시형 원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교시에 사람들 시험 보고 있는 도중에 문제가 유출되었다는 것이 알려져가지고 부랴부랴 문제를 고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 문제 이런 게 탄생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탄생했는가 2018년 문제 다시 또 보시면 그때 총액 주제죠. 총액 주제랑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총액 주제를 이제 우리가 총액 주제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감안해서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적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18년도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 논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컨시스턴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논리 일관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에서 우리가 계속 방향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이 단어를 갖다가 계속 의식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도 실수하지 않고 계속 쓸 수가 있고 또 심사위원들 읽어보시는 저기 목사님들한테도 아 얘가 좀 논리적 일관성이 있구나 아 뭘 알고 의식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의식적 이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도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 교재가 되게 웃겨요. 아직까지는 완성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교재가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2017년도 문제도 이제 그 지문형 가능성이 약간 있기 때문에 또 나중에 또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할 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 형식을 연습할 거예요. 그게 사실은 나올 확률이 그 형식으로 나올 확률이 90%는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은 또 2014년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015년, 16년도는
2단을 물어본 다음에 2단에 대해 쓰라는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목회를 쓰라는 것입니다. 목회. 맞죠, 맞죠. 2단을 고려해서 목회를 쓰는 겁니다. 목회. 자, 2014년도 볼게요. 고령화에 따른 목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쓰시오. 고령화에 대한 목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쓰시오. 고령화에 대한 목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쓰시오. 물론 고령화도 써야 되는데 목회를 쓴다는 것입니다. 목회. 자, 우리가 사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면 나올 문제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어요. 사실 거의 우리가 써보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또 2017년도 문제처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어려운 말이 나오면 아이고 골치 아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우리가 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쫄 필요가 없고 우리가 여기 생각해본 범위 내에서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절대 쫄지 않고 써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013년도 교회 사명과 전도 방법. 목회란 단어를 교회로 또 이제 약간 전환시켜 놓은 것이죠. 그리고 전도 방법에 대해서 좀 알긴 알아야 되겠네. 이거는 교회 사명을 써야 되나, 전도 방법을 써야 되나. 이걸 제가 질문을 좀 몇 번 해봤는데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앞에 강의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전도 방법을 쓰는 거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애매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이게 병치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고려한 전도 방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좀 문제를 좀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런 게 목사고시 이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문제를 뚫어지게 보면서 그 출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가능합니다. 전도 방법에 대해 쓰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2년도 문제요. 최초의 택일제 문제입니다. 2012년도 문제. 바른 목회자 상과 나오죠. 그 다음에 또 교회학교 교육의 위기. 최초의 택일제 문제. 이것도 목회자 상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쓰느냐 아니면 목회를 쓰느냐 아니면 목회자를 쓰느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2012년도 문제, 2012년도 문제에서 바른 목회자상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상이란 단어를 서론, 본론, 결론에 계속 의식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벗어나요. 그걸 표현할 때 목회자상이라는 그 단어로 해서 묶어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게 되면 우리가 진짜 엉뚱한 거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거 쓰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문제를 딱 받으시면은 목회자상이라고 물었기 때문에 반드시 목회자상을 써야 됩니다. 근데 그게 거기 충실하지 않은 참 많은 예시 답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받은 대로 쓰라는 걸 써야 됩니다. 2011년도 볼게요. 11년도 보면 성서적 교회 삶과 바람직한 목회자의 모델. 이게 진짜 애매한. 질문하니까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의하시는 분들도. 왜냐면 애매하니까. 교회 상을 말하면 교회 상을 쓸 것이고 목회자를 말하면 목회자를 쓰라고 하면 될 것인데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시험에 나온다면은 교회를 고려해서 목회자 상을 쓰겠습니다. 목회자를 쓰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긴 하겠지만 이렇게 문제는 좀 애매해요. 사실 이게 그래서 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치 2011년도 좀 웃기죠. 약간은. 근데 목회자의 모델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2010년도 문제 이것도 똑같네요. 보니까 정통적 교회론에 기초한 목회자상을 제시하시오. 목회자라는 단어를 또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09년도 문제 보니까 한국 교회 전체를 물어보네요. 한국 교회의 둔화 원인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한국 교회 전체 둔화 원인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부흥이라는 그 주제가 중요한 사실 주제입니다. 많은 부분들에서 부흥의 방안, 개별 교회 부흥 방안, 한국 교회 부흥 방안이 여기 큰 주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기출 문제를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약간 감은 잡았습니다. 지금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방향을 잡았습니다. 약간 느낌이 오시잖아요, 맞죠? 우리가 다 전부 다 공부를 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프레임을 어떻게 잡으면 좋겠습니까? 프레임을 현장에 가서 딱 답안지가 주어지면 따다닥 적는 게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를 이제 저도 사실 명확하게 잘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프레임은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두 군데 스터디에서 시간 똑같은 걸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놀랐습니다. 왜? 이분들은 전혀 읽은 책이 다르고 공부한 배경도 완전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그 이야기를 하지? 되게 좀 신기해가지고 갖고 왔는데요. 사실은 5번, 6번, 4번, 5번, 6번이 다 그 프레임 안에 있습니다. 그 프레임으로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30분 안에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논술하고 설교에 오늘 목차를 갖다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하고 설교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한 개가 논술은 반말하고 설교는 존댓말로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논술은 반말, 설교는 뭐뭐입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논술은 한다, 설교는 뭐뭐입니다. 지금은 설교 시간이 아니라 논술 시간입니다. 편의상 비교를 하는 거지. 이거 제가 많은 분들하고 이제 하고 있잖아요. 스터디 이거 구경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원고지 하는 것도 이것도 다 잘못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며칠 전에 현철 전도사님 올려준 그 자료 있잖아요. 그 영상 한 8분짜리 참 좋더라고요. 제가 2번 봤는데 근데 거기 사실 잘못된 게 있어요. 괜히 감점 안 당하게 하려면 좀 다르게 가는 게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것인가 하면 5번 자료에 계속 자료 보면 되니까 5번 자료 보시면 왼쪽에 이만큼 2cm 띄워져 있잖아요. 여기는 감점 요인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있으면 왜냐하면 양을 채우기 위한 꼼수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감점 요인입니다. 명확한 감점 요인입니다. 꽉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들여쓰기, 띄어쓰기 이런 거 해야 되는데요. 그건 제가 이따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점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 안 돼요 사실. 이 논술 목차와 서론 목차, 논술 목차와 설교 목차는 명확하게 딱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논술에서는 서론, 본론, 결론이나 이 단어를 그대로 쓰게 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로마자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설교에서는 서론을 쓰긴 쓰는데요. 여기 책에 모음 답안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서론을 씁니다. 그냥. 네, 알고 계시는 서론을 그냥 쓰면 됩니다. 서론이나 목차를 쓰지 마세요. 그냥 서론을 갖다가 쓰시면 됩니다. 이거 안 나오지? 잘 나오는 거 혹시 없나요? 파란 걸로 해볼까요? 그러면? 서론 쓰면 되고요. 결론도 그냥 쓰면 됩니다. 목차를 쓰시면 안 돼요. 그냥 무목차. 아시겠죠? 본론 같은 경우에는 본론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큰일 났네. 우리만 알면 되니까. 근데 본론에서는 괜찮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공익을 위해서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목차가 정해져 있다는 설교 같은 거. 잠깐 일시정지할게요. 네? 일시정지할게요. 그래서 그러면 귀찮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페북에 올려지는 게 아니고 그냥 영상 다. 네, 우리끼리만 좀 봤으면 좋겠는데 보더라도 일시정지니까 다시 일시정지인가요? 프레임 나누는 게 아니고요. 네. 네. 그럼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종 변호사님. 플레이 됐나요? 네. 설교 목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논술 시간이에요. 설교 목차는 본론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입니다. 이게 목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하고 한 줄 띄죠. 둘째하고 한 줄 띄죠. 서론할 때 한 줄 띄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있습니다. 한 줄 띄는 건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하면 되십니다. 그럼 쉼표 꼭 해주세요. 쉼표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런 사람